안녕하세요. 팬더메스에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동아고 기말고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출제 경향을 같이 분석해보고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특이한 문항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기말고사 전체적인 총평과 앞으로 성적을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같이 학습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말고사는요. 유리함수에서 경우의 수까지 출제가 되었고 객관식이 25문항, 그리고 유리랑 무리함수에서 15문항,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전 영상, 그러니까 중간고사 총평 때 말씀드린 대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4문제가 정확히 나왔죠. 그래서 정확히 그때 분석한 대로 4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문항을 보시면 일단 2점에서 3점대의 문항들이 10문항, 4점대가 12문항, 5점대가 3문항이었는데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시간 배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두색 부분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면 풀이 시간이 길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소모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17번과 23번 있죠. 얘는 풀이 스킬이 있다면 좀 간단히 풀 수도 있는 문제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풀이 스킬이 숙지가 잘 된 친구들은 17번 같은 경우는, 특히 17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10초 만에 풀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러면 저와 함께 일반적인 풀이랑 함께 스킬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풀이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풀이 스킬이 있으면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그 전에 이 문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풀이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빠른 풀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풀이는요. 얘를 1층에서 6층까지 세 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1층과 6층은 색깔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1층을 A 영역, 2층을 B 영역, 얘를 C, D, E, F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층이 A, 6층을 F 영역이라고 해서 원처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A가 지금 1층이고 F가 6층이에요. 어쨌든 A랑 F, 그러니까 1층이랑 6층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원을 갖다가 6등분해서 여기에 색을 3가지 색깔로 입히는 경우와 같겠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좀 보실게요. 얘를 칠하려면요. 일단 이 그림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쪽으로 가실 건데 FKN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K개의 색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N개의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는 3가지의 색깔을 칠할 거니까 F, 3, 6이 되겠죠. 6개의 영역이니까 6. 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일단은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죠. B 영역은 A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남은 2가지 중에 칠하고, C는 B랑 달라야 돼서 남은 2가지, D도 2가지, E도 2가지, F는요. A를 신경 쓰지 않을게요. A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E만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얘도 2가지가 돼서요. 그거를 여기다 이제 써줬어요. 그대로. 그 상황은 지금 뭐와 같냐면 F랑 A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F랑 A가 같은 상황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F랑 A가 같은 상황은 뭐와 같냐면
같은 색깔이니까 얘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면 5개의 영역을 3가지의 색깔로 칠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걸 점화식이라고 하는데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얘랑 같은 거죠. K개의 색깔로 N개의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가 이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되셨다면 이제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F3O는 3가지 색깔로 5개의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니까 얘는 다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3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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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라고 한 다음에 F3, 4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식을 쓰시면 이와 같은데 4가지 영역을 칠하는 방법으로 빼준 다음에 얘도 역시 3가지 영역을 빼주고 3가지 영역 정도가 되면 계산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3가지 영역을 3가지 색깔로 칠하는 방법의 수는 뭐와 같냐면요. 3가지, 2가지, C는 A랑 B랑 다른 한 가지가 돼서 이와 같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나왔고 F3을 여기에 대입해 주시고요. 얘를 또 3번째 식을 여기에 대입, 얘를 또 여기에 대입해서 연쇄적으로 써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식이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66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풀이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리스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자, 빠른 풀이는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한 줄이에요. 이게 사실은 공식인데 일반항에 있습니다. 이게 일반항이 있는데요. 얘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해 드리진 못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점화식 있죠. 이걸로 일반항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고 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단박에 풀었을 것 같아요. 66으로. 그래서 시간을 확보했겠죠. 그래서 다른 문제에 쏟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봐볼게요. 얘는 점근선이 주어져 있어요. 1이랑 3이죠. 그러면 일단 fx를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데 쓰고 나면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1이랑 3 해가지고 자, 그 전에 일단 점근선이 1이랑 3이니까 얘는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1이 돼야 되고 a분의 c 여기 있죠. 여기 a분의 c가 3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b랑 c를 가지고 b랑 c를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B랑 C는 A로 표현을 했는데 D를 몰라요. D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문제를 더 읽어보면 이게 모든 사분면을 지나고요. A, B, C, D가 정수이면서 마이너스 10에서 14이고요. 우리는 A, B, C, D의 총합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뭐부터 살펴봐요? Y절편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식을 참고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일단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갖다가 각각 대입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점근선이 보이는 요것과 같은 예쁜 형태를 만들면 얘가 지금 K가 되는 건데 이것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K에 해당하는 값이 양수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건데요. 그리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Y절편입니다. 이 그래프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때문에요. 무조건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Y절편이 X축보다 R이 있어야 돼서 Y절편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만약 K, 그러니까 이 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서 탈락입니다. 따라서 K 값이 양수가 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양수가 되는 것만 생각해 줄 건데 그 중에서도 이 Y절편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Y절편 볼게요. 이 식에다가 여기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0을 넣으면 되죠. 그럼 B분의 D가 될 건데 B분의 D가 Y절편인데 이 식이 0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B와 D는 0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앞에서 뽑았던 이 식을 보시면 A랑 C의 부호가 같고요. B만 부호가 다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B랑 D가 부호가 다르대요. 따라서 A, C, D의 부호는 같고 B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A, C, D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 B는 거기에 따라서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고요. 우리가 또 살펴볼 조건은 이거잖아요. 얘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요거를 살펴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또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A, B, C, D 보이시죠? 사실 여기까지 풀고 요 식이 나왔을 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여기다 대입해 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여기도 대입을 하지만 여기도 대입할 생각을 했다면 A랑 B는 없어지죠. B가 마이너스 A니까. 그러면 A, B, C, D를 더한 값은 C 플러스 D인데 C가 3A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3A 플러스 D가 됩니다. 3A 플러스 D?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3A 플러스 D가 바로 A, B, C, D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양수 조건을 같이 살펴볼게요. 당연히 A분의 1이 양수면 3A 플러스 D도 양수, A분의 1이 음수면 3A 플러스 D도 음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B, C, D의 총합, 즉 3A 플러스 D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요. 얘가 정수 조건이 있었죠. 일단은 A를 먼저 볼까 생각이 드는데 A, B, C, D가 모두 이 범위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C가 3A잖아요. 3A 자체도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에 들어와야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플러스 3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A 값이 될 수 있는 정수 A는 3, 2, 1일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그 값들을 각각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식이 A, B, C, D의 총합이니까요. 자, 대입을 해보시면 요 값이 이거죠. 여기. 자, 여기에 보세요. A 값을 대입했고요. 여기도 A 값을 대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더해주는 숫자는 D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요 값의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D가 양수죠. 지금. 양수이면서 최소값은 1밖에 안 되고요. D가 음수이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자, 각각 경우에 대해서 A, B, C, D의 총합이 6가지 경우로 나왔는데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19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으면 다음 거 가볼게요. 21번, 22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21번을 보시면요. 많이 보시던 문제죠. 이 표현 많이 보시던 거죠. 일단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점근선이요. 얘는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대칭점이라고 하는데 대칭점이 얘는 0,K고 얘는 1,-K잖아요. 근데 K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K가 양수일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잠시만요. 이게 너무 한 번에 나와버렸네. 자, 요 아래에 있는 식들은 무시할게요. 여기 그림만 봐주세요. 그림만 봐주세요. 그림만 봐주세요. 요 아래는 무시하세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림만 봐주시면요. 일단 A가 양수일 때는 점근선이 K가 X축 위, 마이너스 K가 X축 아래거든요. 근데 X축을 일부러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K가 0이 되면 K나 마이너스 K나 X축이 돼버리고 K가 음수면 마이너스 K가 위에 올라와 있겠죠. X축보다도 위고 K보다도 위에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fx를 그려주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분면 4, 3분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그려보면 노란 색깔로 선생님이 그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분면 4, 3분면 방향이죠. 근데 잠시만요.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여기 노란 선 있죠. 노란 선이 지금 Y축 왼쪽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뭐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어서 그냥 냅둘게요.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잘못됐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여기가 살짝 잘못됐어요. 이 노란색이 Y축을 점근선으로 해야 돼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위에 거 하나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GX를 그릴 건데 GX를 그리면 얘는 X가 1인 직선이랑 Y가 마이너스 K인 걸 점근선으로 가져갈 건데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5, 3, 3, 6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교점들에 주목을 해주세요. 다행히도 아까 이 노란 선, 그림 잘못된 노란 선은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노란 선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노란 색깔로 바꿔서 조금 그려볼게요. 노란색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저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교점이 2개, 1개, 2개인데 좀 더 읽어보자.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교점 중에서도 Y축의 오른쪽, 맞죠? X좌표가 양수라는 건 Y축의 오른쪽이니까 Y축의 오른쪽에 있는 놈만 카운트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교점만 카운트하면 1개, 아니 얘는 1개, 자 얘는 안 되죠. Y축의 왼쪽이니까. 그래서 각각 어떻게 됩니까? 얘가 2개, 1개, 1개가 되겠죠. 그래서 HK가 각각 이렇게 나왔어요. 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식이잖아요. 그대로 썼는데요. 5가 되기 때문에 얘가 될 수 있는 건 2 더하기 2 더하기 1이거나 1 더하기 2 더하기 2예요. 그런데 K가 안에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더 커지는 방향이니까 양수일 때 얘가 2잖아요. 요거랑 요거가 양수여야지 2가 되겠죠. 2. 그리고 이게 0이 돼줘야지 딱 1이 되겠죠. 왜냐면 사이의 차이가 매개 변수,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 차이가 1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K는 0이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을 것 같은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fx를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절대값이 이 특징상 얘네는 이제 너네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봐봐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봐봐. x가 0일 때는 얘네 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맞지? 그리고 각각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x에다가 0 넣어봐. 0 넣으면 얘가 딱 마이너스 a가 되거든? 자, 요 식에도 x에다 0 넣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돼. 그러니까 얘네가 x가 0에서 딱 연결되어 있어. 끊어지지 않고. 뭐 그런 함수야. 그러면 일단 fx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번거롭겠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얘도 그리고 이 점을 찍어요. 세 개를 다 그려요. 다 그려서 범위에 따라서 fx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잠시만요.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a 플러스 2의 부호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큰일 났죠. 그러면 또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가장 이제 할 일이 많은 문제인데 그럼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쌤이 이 위에 있는 거 있죠.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일단 얘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에서 얘는 양수고요. 일단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변하지 않아요. 1이랑 2, 1이랑 2, 1이랑 2. 점근선은 변하지 않는데 a 플러스 2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만약 얘가 0이 되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얘가 a 플러스 2가 0이 돼버리면 이 전체 함수는 값이 2가 됐기 때문에 상수함수 2가 돼버려. 그래서 얘는 안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한 번에 그렸네. 자, 지금 보라 색깔로 표시한 것이 이 함수예요. a 플러스 2가 양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3, 3명 방향.
얘가 음수라면 점근선 기준으로 2, 4분면, 4, 4분면 방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노란 색깔로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얘는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여기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a 플러스 2가 양수라면 이 값이 전체가 음수가 되니까 1, 3면, 3, 4면 방향. 그리고 여기서는 이 값이 음수라면 얘가 양수가 되니까 2, 4분면, 아니 미안해요. 1, 4분면, 3, 4분면 방향. 아, 여기가 2, 4분면, 4, 4분면 방향이죠. 말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될 거고 그 상황에서 얘네의 교점은 정확히 마이너스 a인 거 앞에서 언급했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fx를 추출해야 돼요. 할 일이 많죠. 자, fx를 추출할 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클 때는 보라 색깔만 색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노란색만 색칠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 근데 이거 그림이 조금 잘못됐거든요. 얘들아 봐봐요. x가 첫 번째 그림에서 x가 0보다 클 때는 보라색 색칠했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노란 색깔을 색칠해야 되는데 여기 색칠이 덜 됐어요. 어머, 색칠이 덜 됐어요. 쌤이 색칠할게요. 잘 보세요. 어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얘가 연결된 게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네.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그림도 이렇게 돼야겠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x가 0보다 클 때니까 보라색 따라가고 여기랑 여기는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노란색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라색, 보라색, 노란색, 노란색. 당연히 여기 x가 0인 지점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여기를 보시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x에다가 아니 a 플러스 2가 0이잖아. 얘가 0이잖아. 그러면 얘도 2가 되고 얘도 2가 돼요. 그래서 계속 2를 유지하다가 얘가 0이라는 건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돼요? 이 값이 뭐가 돼요? 얘 마이너스 2죠. 그쵸? 근데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a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프가 잘못됐네요. 자, 요거 아니고 여기가 색칠돼서 그냥 상수함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실게요. 자, 그러면 그 상태로 봐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풀어볼 건데 쌤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들아 이거 봐봐. 요거 무시하고 요거 그냥 직선이야. 왜냐하면은 이 값이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2가 돼서 이게 직선이 돼버려. 얘가 직선이 돼버리니까 요걸로 봐줘야 돼. 자, 그러면 그렇게 봐주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계속 유의해야 되는 게 지금 g라는 함수 파악 안 했고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뭔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이 파악하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은 g를 파악하기 전에 f만 알아도 가는 해석할 수 있겠죠. 가는 f에 대한 얘기고 나는 g에 대한 얘기니까 가까지 간 다음에 요거 gx 분석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파악하고 그 다음에 g 볼 것 같아. 그러면 얘 먼저 보면 가만 보면 요 범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는 범위거든. 그 사이에 최소값이 2분의 5래. 그런데 봐봐. 요 교점이 마이너스 a였죠. 자, 봐요.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a거든. 일단 여기는 당연히 모순이야. 계속 2니까 2분의 5가 될 수가 없고 얘는 모순. 그 다음에 얘 교점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아야 돼. 그치? 2보다 작아야 돼. 자,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으면 2분의 5보다도 작겠죠. 당연히 2분의 5보다 2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2분의 5가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리고 얘는 어때? 얘는 이제 남겨야겠죠. 얘는 따져봐야겠죠.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a가요. 2보다 크기 때문에 2분의 5가 여기가 돼줘야겠죠. 그쵸? 근데 얘가 문제가 생기죠. 그 값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살펴볼게요.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 값 자체가 최소값이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딱 그게 돼야 돼. 일단 얘를 풀어보자 그럼.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gx 먼저 봐야겠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 가능한 거는 이제 세 번째 거고 gx를 볼 건데 봐봐요. gx를 볼 건데 gx는 또 내가 빨간 색깔로 그려놓은 fx를
x가 2보다 작을 때 어딘지는 모르겠어. 어차피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버릴 거고 세 번째 그림만 보면 돼. x가 2인 게 이 오른쪽이겠지. 그치? 이 오른쪽에서 잘라서 어떻게 하는 거야? fx를 타고 x가 2보다 클 때는 어떤 무리함수를 타겠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자, 그러면 범위를 보면은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게 2거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선이 그냥 1에다가 x는 1에다가 덧칠을 내는 거야. 얘가 덧칠을 한 이유는 나 조건 때문인데 나 조건에서 봐봐. gx가요. 어쨌든 요렇게 가다가 여기 x가 2가 되는 지점부터는 무리함수를 탈 거거든. 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나 조건에서 정의역이 x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잖아. 여기보다 큰 이 영역 안에서 공역이 모든 실수고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이 모두 치역이 돼야 돼. 그럼 봐봐. 요 범위에서는 치역이 음의 무한대에서 딱 요 지점까지 올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무리함수로 바톤 터치를 해야겠지. 그래서 gx가 2보다 작을 때는 fx를 타니까 빨간 색깔을 타다가 x가 2보다 커지는 순간 무리함수를 타고 갈 건데 그러면서 얘가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돼. 따라서 진행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이 점을 지나면서 진행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향해야 돼. 이해가 되니? 그런 상황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대칭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요 점을 P라고 하고 구해볼게. 얘는 이제 X가 2니까 2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자. 2니까 일단 여기다 넣어가지고 대입을 하면 얘가 뭐가 돼요? A 플러스 4가 되지. A 플러스 4가 돼. A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A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까 우리 여기 힌트가 있었어. 얘가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값이었지. 어디? 여기서. 그럼 마이너스 A가 2분의 5가 되려면은 A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P의 좌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무리함수는 반드시 얘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해가 되실까요? 지나야 됩니다. 자, 근데 좀 걱정이 되죠. 우리가 얘를 대입해봤자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을 것 같아. 그치? 그죠? 풀리지가 않을 것 같은데 힌트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일단 대입해놓고 생각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놓고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뭔지를 볼까? 이거다. 이 식을 구하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 일단 대입을 해볼게. 대입을 딱 했어. 이 식에다 대입을 딱 하면 y좌표 넣고 여기 x좌표 넣었지. 양변을 제곱했더니 어머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요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b랑 c를 각각 구할 필요가 없고 대입하면 끝인 거야. 그래서 대입해서 끝나고 a는 이미 구했잖아.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 그래서 나오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가장 길었던 문제입니다. 정말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손풀이 올릴 때 다시 올리겠지만 여기 칠해줘야 돼. 이거 그래프가 잘못돼가지고 요렇게 칠하고 그리고 또 요거 색깔을 좀 바꿔서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고 얘는 그냥 직선이 돼야 된다. 요렇게 돼야 아이고 이게 기계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요렇게 돼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들은 문제 포인트만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길진 않아요. 그래서 좀 힘을 내보실게요. 23번 보시면 369 게임인데 얘도 쉽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얘는 숫자를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369 게임은 369에서 박수를 딱 치잖아요. 근데 박수를 치는 거를 생략하고 그냥 그 다음 학생이 다음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잘 써 있죠. 5 다음에는 7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5 옆에 있는 사람이 7을 말하는 거야. 보통은 우리 369 할 때 5 옆에 있는 사람을 건너뛰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하죠. 그러니까 5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5 옆에 사람이 얘기한대. 그게 조금 달라요. 그것 빼고는 뭐 괜찮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파악해보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생각을 해보면 1, 2, 4, 5, 7, 8 이게 다지.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를 올라갈 건데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7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칠진법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숫자, 얘를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숫자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777이니까 이 7이 다섯 번째 숫자가 되거든요. 그럼 777을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정확히 다 셀 필요도 없어요. 봐봐요. 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요. 100의 자리에서 딱 보시면 일단 100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7가지가 가능할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7의 제곱에다가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다섯 번째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도 보시면 얘는 뭐 이렇게 되겠죠. 1의 자리는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5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777을 말하는 학생은 5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풀 수가 있고, 자, 24번 볼게요. 얘도 잘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22번이 제일 복잡한 문제고 잘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x가 0보다 클 때랑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데 얘 보세요. 얘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애들은 뭐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서 어떻게 알아야 했어요? 아, 이거 왜 이리? 아, 잠깐만요. 기계가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얘는 시작점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 방향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지.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거든? 아이고. 진행 방향이 x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 플러스. 그렇다면 얘는 몇 사분면 방향이 됐어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기계가 연결이 여러 개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네. 그러니까 x 방향이 마이너스고 y 방향이 플러스야. 그러면은 얘를 보셨을 때 봐봐요. 얘는 쉽게 그릴 거고 요 무리함수가 문제인데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x방향이 마이너스, y방향이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요거 검정 색깔 그래프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른 건 이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 검정색 그래프 위를 점 P가 움직일 거고 점 Q는 A, B인데요. A랑 B의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A분의 B를 구해달래요. 일단 감이 안 잡히죠. 그럼 조건부터 봐야 돼요. 자, 봤더니 이 Q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래. 어머, 얘 원이잖아, 그치? x랑 y라고 생각하면 얘 원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얘가 마침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점 지날 거고 얘는 x분의 1이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1이잖아. 당연히 여기서 접하겠네. 접할 수밖에 없는 거 알죠? 이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접해야 돼. 자, 그러면 요런 상황이거든? 요런 상황이야.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할 거야.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 와중에 나에서 아주 좋은 힌트를 줬어요. OPQ가 일직선상에 있대. 그렇다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O가 여기잖아. 그치? O랑 P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Q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거든? 그랬을 때 얘가 A분의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해서 얘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얘는요. OP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거 인정하실까요? 그쵸? OP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지. 어차피 O는 0,0이기 때문에 여기서 0,0이랑 죄송합니다. OP가 아니라 OQ죠. OQ의 기울기랑 같겠죠. 그러면은 얘는 0,0이랑 보면은 얘가 OQ의 기울기니까 OQ의 기울기는 다시 얘기해서 봐봐. 나 조건에서 OPQ가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OQ의 기울기는 결국 OP의 기울기랑 같은 거야.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OQ의 기울기는 OP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분의 B를 갖다가 OP의 기울기로 말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한번. A분의 B는 OQ의 기울기고 OQP는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얘는 OP의 기울기와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P는 검정 색깔 함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Q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P가 유리함수 위에 있을 때랑 무리함수 위에 있을 때랑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눌게요. 요 사이에는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자, 그러면 P가 0보다 클 때 전 P의 좌표는 B분의 1.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아, 이거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무리함수는. 이렇게 놓고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OQ의 OQ, 즉 O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의 최소를 구하면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 위에 있을 때는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OPQ를 내가 L이라고 할게. 그러면 L의 기울기는 결국 OQ의 기울기랑 같을 거니까 A분의 B고, A분의 B는 결국 OP의 기울기랑 같을 거니까 얘가 OQ, 얘가 OP죠. 그리고 얘는 OPQ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OP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얘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봐봐요. P가 여기 있을 건데 어쨌든 얘는 원점이랑 이 검은색 선에 있는 P랑 연결하면 기울기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P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죠. 최소값을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일단 양수라고만 해놓고 여기로 가봅시다. 얘는 대충 느낌이 오죠. 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P가 2범위일 때 전 P는 여기 위에 있을 거니까 원점이랑 연결을 하면 무조건 음수야.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L의 기울기는 OQ의 기울기, OQ의 기울기는 OP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언제 최소겠니? 접할 때가 최소겠지. P가 여기에 있다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죠. 음수인 상태에서 완만해진다는 건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니까 최소가 접하는 순간이야. 그래서 쌤이 연두 색깔로 딱 그려놓은 그 순간입니다. 접할 때 최소다 라는 걸까지 잡아서 그것만 구하면 끝나겠구나. 접할 때 기울기 알면 끝납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접하는 순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두 색깔 직선을 KX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Y는 KX라고 하면 그것과 무리함수 같을 때 계산해서 판별식 D 계산하면 K가 마이너스 1이다. 자, K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요. K가 결국 요거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길죠, 굉장히. 이번에 문제가 어려웠죠. 자, 마지막 문제니까 힘을 내시고 집합 x랑 y가 있는데 이 함수는 x에서 y로 정의되는 함수인데요. 일단 가나 조건을 보면 FE가 홀수일 때, FE가 짝수일 때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FE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눠서 경우를 나눌 건데요. 일단 가조건에서는 FE가 짝수, 나조건에서는 FE가 홀수입니다. 자, 그러면 FE가 홀수인 상황을 봐볼까요? 공역에서 홀수인 건 1, 3, 5밖에 없어요. 1, 3, 5. 아, 미안해요. 반대로 1, 3, 5밖에 없죠. 그렇죠?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잠깐만. 이 조건을 봐봐.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지. 그러면 FE가 홀수이면 나머지 원소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 점점 감소하는 값을 가져가야 돼. 그러면 FE 값이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F1은요. F2보다 어때야 돼요?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FE가 1이면 F3, 4, F3, 4는 F2보다 작아야 되는데 1보다 작을 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 따라서 F2가 될 수 있는 건 3부터 가능해요. 1이 아니라 3이랑 5만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FE가 3일 때는 봅시다. FE가 3일 때는 F1 같은 경우에는 3보다 큰 3개 중에 하나 선택. 그래서 31. FE가 3일 때 F3, 4는 3보다 작은 2개에서 골라야겠죠. 그래서 2개를 골라야 되죠. 왠지 아시죠? 얘는 F3이랑 F4 2개를 골라야 돼요. 어차피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FE가 5일 때는요. F1은 F2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1실. 그 다음에 F3, F4는 5보다 작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FE가 홀수일 때도 보실 건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 홀수고 짝수인데 바꿔 썼네요.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홀수예요. 홀수입니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진짜 미리 써놔야 돼요. 얘 홀수예요. 여기가 짝수고.
어쨌든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저 포인트가? 홀수일 때는 미안해요. 짝수. F2가 짝수일 때는 짝수가 3개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얘가 1대1 함수거든요. 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5개의 원소 중에서 F2가 아닌 1, 3, 4에 대한 함수값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남은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만 선택해서 나열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겠죠. 자, 나머지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같이 보셨고요. 총평을 얘기하자면 일단 이전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승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계산이 복잡하고 충분한 시간을,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다라기보다는 그래프의 경우의 수가 많죠. 그거를 이제 계산이 복잡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프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이 많았고 그 외에 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문항들은 어떤 거였냐면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거 뒤에 23번부터 25번까지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풀이가 쉬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좀 오래 걸렸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풀이 스킬이 있으면 단박에 풀리는 17번도 있었고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을 하면 풀릴 수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그걸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은 풀이 스킬을 갖춘 학생이 시간 배분을 효과적으로 했을 때만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동아고 2 일단은 동아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고2 과정은 고1 때보다는 학업의 난이도도 그렇지만 뭐 양적으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겨울방학 동안 학습 범위 설정과 학습 시간 계획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겨울방학 동안 학습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일단은 밀도 있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리지 않고 버리는 시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겨울방학은 기존에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생겼던 뭐 학습 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골든 타임이기도 하지만 다음 학기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간 효율적인 밀도 있고 아주 좁은 범위로 그 시간을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최대한 시간 관계를 좁게 잡고 학습 범위를 설정하자. 자, 근데 학습 범위를 설정할 때 너무 욕심을 내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욕심을 내셔서 실천이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들의 목표가 다 있을